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를 약 1억 9천만 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내역 공개로 미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MS 오토텍이 주도하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컨소시엄에 매각됐습니다. 컨소시엄은 오는 2021년부터 연간 전기차 5만 대가량을 위탁 생산하고 2025년부터는 자체 모델 등을 포함해 연간 15만 대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J그룹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1조 3,3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식품 부분의 매출 증가가 글로벌 매출 증가로 이어진 가운데 회사 측은 지난해까지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슈안스 인수 효과가 반영되는 올해 글로벌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으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수 속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급적인 부분은 장 후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전환으로 이뤄진 상황인데요. 상해종합지수도 3% 넘는 상승 속에서 이 탄력 역시 우리 시장을 뒷받침해준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시작부터 참 어려운 시장이 이어졌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9% 상승한 2140.67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0.45% 하락한 34,650원에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2% 넘는 상승 속에서 74,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도 반등을 이어가면서 오늘 강보합권 마감이 됩니다. 오늘은 16만 1,000원에 마감이 된 18만 1,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12만 4,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3% 상승한 729.31의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 오늘 좀 선전을 이어가는데요. 셀트론 헬스케어를 비롯한 CJ E&M 그리고 신라젠까지 모두 상승으로 이어갑니다. 셀트론 헬스케어도 1.52% 상승한 66,800원에 CJ E&M도 2% 넘는 상승 속에서 23만 3,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오늘 7% 넘는 강한 급등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HLB도 역시나 5% 넘는 상승을 이뤘는데요. 메디톡스는 58만 3,800원에 HLB는 8만 원대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금요일장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학과장 정은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정말 시간이 빨라요.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금요일장에 또 학과장님이 오늘은 또 홀로 1시간 동안 좀 책임져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네, 2월과 3월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였어요. 반면에 4월은 상대적으로 덜 혼란스러운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특집 형식으로 금요일 이번 주 정리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대로 종목 상담 베스트 워스트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월 전망이라든가 전략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2019년에는 1월에는 제가 완벽하게 실패했고요. 2월에는 상당히 많이 적중했고 3월에는 2월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어쨌든 남은 2019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만큼 오늘 학 과장님이 또 특집 형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4월로 접어드는데요. 그 있어서 전망까지도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장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한때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는데 오늘 중국 증시 호재와 함께 우리 증시에 대한 탄력도 좀 받은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번 한 주 금주간의 시황 분석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이번 한 주간의 시장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20에서 2159선 사이에서 박스권이었습니다. 일종의 혼조세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하고 회복하고 반복하는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고점 기록한 이후에 현재 흘러내리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황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차트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본다 그러면 이번 주는 딱 이 구간이었죠. 네, 여기입니다. 오늘 그 종가가 2140선이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2120에서 2159선 사이에 어떤 그 혼조세였다. 그러니까 뭐 2159니까 이제 2160 정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점이 2120, 고점이 2160 정도 봤을 때 오늘 2140에 끝났으니까 딱 중간에 끝난 거예요. 말 그대로 혼조세죠.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딱 중간지대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혼조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2월 25일에 저는 반등 고점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물론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 소수에게 이미 다 전달해드렸는데 저 반등 고점에 대한 시각은 저는 큰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지수에 대한 어떤 그 수급 그리고 전기전자 흐름 이걸로 봤을 때 반등 고점에 대한 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4월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 단기적인 시황이 이제 중요한데 상당한 혼조세였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란색 61선이에요. 파란색 61선인데 이제 이 사이를 놓고 현재 등락을 오가는 겁니다. 이탈했다가 회복했다가 말 그대로 이것도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고점이 3월 1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괴리감이 있죠. 코스피가 2월 25일이었어요. 2월 25일. 2월이 물론 짧긴 하죠. 2월이 뭐 짧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좀 커요. 2월 25일이었고 3월 14일이었으니까 대충 날짜로 본다 그러면 대충 한 17일, 18일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시장 자체가 이게 트렌드가 아직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고점이나 저점이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날은 어떤 날이 아니죠. 어떤 구간은 하루도 안 틀려요. 근데 또 뭐 이게 차이는 안 맞자 일주일 이내입니다. 보통 일주일 이내니까 보통 거래일수로 5일 이내라고 봐야 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정말로 엄청나게 디커플링 했던 것은 지난 1999년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코스닥이 엄청난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코스피는 정말로 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만 이제 폭등했는데 그 이후로는 점점점 이게 좀 뭐랄까요 비슷해져 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의 시점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직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코스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의 중심은 역시 코스피입니다. 미국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다우존스와 나스닥 참고를 많이 하죠. 초보자들은 미국의 지수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두 개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미국은 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우존스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뭡니까? 지표니까 이제 산업 지수죠. 제가 갑자기 말 꼬이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나름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상당히 뭐랄까요 좀 어느 정도 균형적이고 일종의 양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탑10에 들어간다. 탑10.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됐을 때 50위 이내에도 들기가 어려워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 100 안에도 못 들어가는 종목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에서 나름대로 괜찮다 싶은 것들은 순서대로 계속 이전했습니다. 코스피로. 왜 이전했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여전히 코스닥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대략 그게 시점으로 한 15, 16년 전? 한 15년, 6년 전?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펀드가 있잖아요. 어떤 펀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 이제 금융 관련된 기관에서 제한을 뒀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펀드가 1,000억이 있어요. 코스닥은 세상 없어도 10%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0억이 있는데 100억까지만 코스닥을 들어간 거예요. 네, 펀드에서. 어떤 경우라도 그랬어요. 그러다 점점 지금 많이 완화가 된 겁니다, 사실은. 완화돼서 지금 많이 완화됐다고 해도 사실은 시장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자, 우량주가 떠날까요? 개별주가 떠날까요? 당연히 우량주가 떠나죠. 왜 우량주가 떠나냐? 분명히 이거는 코스피에 있었으면 더 많은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까지 충분히 유입이 되는데, 그 제한 규정 때문에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우량주가 떠나죠. 우량주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이고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이라고. 여전히 개인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NC소프트고 코스닥에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NHN, 지금은 이게 네이버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카카오, 원래 이제 전에 다음이었었죠. 셀트리온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 흐름,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양대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코스피에 기생하는, 그러니까 코스피가 독립 변수라면 코스닥은 종속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러면 특성이 있느냐? 시장의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얼마든지 왜곡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곡, 다시 말하면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불일치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2월 25일 고점인데 코스닥이 3월 14일 고점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인 것은 별도로 보셔도 되는데 적어도 거시적인 트렌드는 코스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워낙 사이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우량주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왜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래서 코스피를 다시 한번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앞서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원리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코스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코스피만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뭐 지수가 좋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거나 뭐 지수가 나쁘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등락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완전히 그 단기 트렌드는 형성되지 않을까. 단기 트렌드.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화면에 보시면 2월 25일 고점 기록했던 거. 이거는 반등 고점으로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확률이 높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가 중요하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전략으로 구사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마지막 코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팁을 드린다 그러면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혹시 이게 플러스 상승 출발로 양봉 나오는 날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답변해 드리려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고점 찍었죠? 여기 저점 찍었어요. 반등 나왔어요. 또다시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로 양봉 나오는 게 딱 맞는 날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에 하락 후에 음봉 나왔잖아요. 하락 후에 음봉. 왜 그러냐? 제가 그 일종의 이것도 교육입니다. 시장이 정상일 때는 차트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이 비정상일 때는 차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숙제는 뭐겠죠? 시청자들이 또 반문하겠죠. 근데요, 저는 현재 시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뭐 경력이 1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또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맨날 똑같은 차트를 대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보자죠. 초보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차트라고 하는 건 이른바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일종의 데이터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법칙을 발견한 건데 시장이 정상적일 땐 맞아요, 그게. 왜? 차트는 일종의 수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학. 더 크게 보면 과학이에요. 근데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는 그 과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4월 장세에서도 설명하겠지만 4월에 차트를 적용하는 날보다 적용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평택초는 차트 이론에 의하면 61선이 베이스는 돌파하면 상승 추세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여기서 비정상 구간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딱 비정상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비정상 구간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돌파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그리고 실전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시장 분석을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볼게요. 2120에서 2159 라인의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렸고 혼조세 구간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다음 전망에 대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지막 코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였었던 이번 한 주간이었고 이 안에서 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또 전략을 짜봐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시장 분석을 좀 먼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와 SK 이노베이션 모처럼 만에 비교적 우량주만 좀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학 과장님 말씀대로 좀 비교적 우량주인 부분을 두 가지 종목을 좀 꼽아주셨는데 자, 먼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나름대로 상승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했다가 매도하자. 그러니까 즉시 매도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현대 엘리베이를 포함해서 북한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왜 나왔냐?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어떤 그 비핵화에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그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올라온 건데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2월 28일이죠. 그때 그 미북 2차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북한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무너졌었잖아요. 뭐 개성공단, 뭐 무슨 뭐 철도, 뭐 시멘트, 뭐 농약 농기계,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무너졌는데 사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추세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으니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면 어떨까. 이제 이걸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저는 뭐 큰 기대 안 합니다. 트럼프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갑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현안이 뭐죠? 북한의 비핵화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일반 시청자들도 그거 느낄 겁니다. 지금 한미 공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그럼 뭐 언론에서도 다 나온 얘기잖아요. 뭐 꼭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의지대로 더 만들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냉정한 현실로 봤을 때 미국이 갑 아닙니까? 슈퍼갑이에요. 갑도 그냥 갑이 아닙니다. 글로벌 지존이에요. 근데 결국은 한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북한을 어떻게든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북한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현재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봤자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남북한 사정 봐갖고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 통제에 따르라. 아마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북한 테마주에 대해서 사실상 사망 선고를 했었냐면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분석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태호 그 전 공사가 얘기했던 그거를 제가 둘 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만약에 북한에게 핵을 제거한 조건으로 엄청나게 경제 지원을 해주고 체제를 보장해주잖아요. 이러면 나쁜 선례가 남아버려요. 그러면 지구상의 불량한 국가들이 북한이 롤모델이 된다는 거죠. 저거 봐라. 일단 우리도 핵을 만들자. 만들어서 미국이 제재 안 하면 좋은 거고 까짓 거 나중에 다시 핵 없애도 저렇게 경제적으로 보상받고 체제도 보장되는데 이건 남는 장사잖아요. 꽃놀이패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국제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국제적으로 자기네들의 의도대로 이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북한은 핵이 없어야 되는 나라인데 만들었으니까 그거 다시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본전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체제 보장해주고 경제 지원 엄청나게 해준다. 그럼 다른 나라도 다 따라할 거 아닙니까?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인권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인권 문제로 지금 회부돼 있잖아요.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이 그럼 김정은을 내버려 둔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정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미국은 결코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비핵화 용인 안 할 겁니다. 뭐 설득하다가 정 안 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할 거고요. 김정은도 그거 알고 있어요. 아니까 본인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체제만 보장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0% 협조하죠. 솔직히 김정은은 인민들이 잘 사는 거 관심 없잖아요. 자기 일가족만 왕노릇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태영호 그 공사 얘기했잖아요. 개성공단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북한의 수입원 중에서 개성공단은 사실 얼마 안 돼요. 일부입니다. 일부도 아주 작아요. 5%도 될까 말까 합니다.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인데 왜 이걸 허용을 못 하느냐? 만약에 개성공단을 이제 허용을 해주잖아요. 미국이. 허용을 해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상 대놓고 북한을 지원하고 싶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명분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봐라.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대결 양상을 펼치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도 개성공단을 진출했는데 왜 우리는 삼국인데 우리는 북한을 지원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헤게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하고 사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국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근본적인 원리라든가 이 메커니즘을 알라는 얘기예요. 맨날 차트만 보고 북한 테마 중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추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이제 급락을 했죠. 네, 완전히 그냥 악재선에서 급락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불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반등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다 뉴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도 미국 2차 정상회담 결렬 때문에 나온 거고 오늘은 또 한미 정상회담 열린다니까 또 올라온 건데 추세적으로는 이게 크게 바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근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홀딩했다 매도하자 이거고요.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최근에 오늘 이제 깨파락에서 음봉 나왔는데 제 판단으로는 여기서 좀 억울하고요. 조금 더 홀딩했다 매도하시고 미보이자는 뭐 단기 매매 정도 가볍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인 현대 엘리베이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10% 넘게 좀 급등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89,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부분에서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은 4% 가깝게 좀 떨어지면서 17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매수적인 관점도 짚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이 안에서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주의 장학생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장학생은 끝자리 0024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학 과장님이 또 꼽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좀 한 분만 좀 선정이 되셨는데요. 끝자리 0024님이 질문하신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마트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5,000원의 비중은 50% 질문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번 한 주간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셨는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자, 학 과장님 어떤 이유에서 장학생으로 선정되셨을까요? 네, 저는 과정상 합리적인 예측 매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이마트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평택천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36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보단 반이 이제 반 이하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고점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고점이 이제 여기입니다. 이마트가 사실 상장되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초반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랬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일단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17년, 18년에서 한번 마지막 불꽃을 또 튀어준 건데 사실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마트, 롯데마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백화점보다 이 마트를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 단가가 더 낮아요. 단가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롯데제과가 왜 좋은 회사냐? 간단해요. 1,000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칩시다. 자, 조선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1,000억 매출 올리려고 그러면요. 정말 어부들이 정말 동네에서 연안에서 잡는 이런 고깃배가 아닌 한, 그런 고깃배가 아닌 한,
수출하는 데는 아무리 싸도 100억입니다. 큰 배 같은 경우는 1000억대요. 1억 달러요. 배 한 대 가격이 그래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매출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런데 자, 롯데제과는 어떻죠? 과자가 비싸봐야 한 3, 4천 원 할걸요? 싼 거는 뭐 2, 300원짜리도 있잖아요. 똑같이 1000억의 매출이 있어도 이 단가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롯데제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있다고 칩시다. 똑같이 1조 원 매출이었어요. 1조 원. 예를 들어서 롯데제과는 웬만큼 불경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팍 줄어들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단가가 워낙 싸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어때요? 1조가 전년도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었다. 한 3대, 4대가 수주가 줄어들면 그냥 3, 4천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업 분석할 때 이걸 참고를 하세요. 똑같이 매출이 나와도 어떤 두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단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마트하고 이마트의 백화점이 뭐죠? 신세계잖아요. 또 롯데마트가 있고 롯데그룹의 백화점이 롯데백화점이잖아요. 상조로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어느 쪽이 더 단가가 높겠어요? 당연히 이마트가 낮고 신세계가 더 높겠죠. 왜? 백화점이니까. 이마트가 뭐 정말 뭐 몇백 원짜리부터 뭐 다양하잖아요. 네,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실생활과 연결된 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신세계 그룹은 이제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를 이제 분할해서 이제 상장을 시킨 거고요.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롯데 쇼핑으로 해서 이제 롯데 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이제 합친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마트에서는 좋게 보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고점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보세요. 이게 이제 고점 라인이 대략 얼추 잡아도 이제 30만 원이 넘어요. 한 30, 거의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18만 원이 깨져서 17만 원대였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건 분명히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지만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저점 기록하고 반등 시도했거든요. 이분이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는 여길 겁니다. 근데 결국 그거보다는 살짝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좀 내려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정상으로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마트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여 주셔서 보신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끝자리 0024님이 이번 한 주간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일단 뭐 매수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쉽게도 이번 한 주간의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되신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재수강생입니다. 끝자리 8434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금주의 재수강생으로 끝자리 8434님이 선정이 되셨는데요. 썸에이즈를 매수하셨는데 3,20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던 시청자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또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되셨는지 학과장님 어떤 이유일까요? 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최악의 매매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인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형편없이 매매를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초보자이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손실을 봤던 경력자가 뭐랄까요, 좀 욕심을 내고 조급 중에 매매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분은 일단은 종목 선정에서부터 매수 가격, 대응 전략 모든 게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 3,2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4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평택천능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료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거 개발하려고 5년 걸렸어요. 그래서 기술특허까지 받았어요. 비용도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공짜로 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걸 이제 활용하시라고 하는데 일단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400원짜리니까. 지금도 고평가요. 두 번째, 매수 시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상당히 높았죠. 대충 가격 산정해봐도 뭐 5,800원대, 뭐 5,900원, 뭐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1차 하락이 오고 반등 나왔다 또 2차 하락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또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수한 시점은 어디냐? 여기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따라잡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 가격 자체를 보면은 1,000원대 초반까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3,200원에 매수했으니까 3분의 1은 아니지만 거의 3분의 1에 가까울 때까지 또 홀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잘못되고 3분의 1 통할 때까지 홀딩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대책이 없는 거죠. 왜? 손실이 워낙 크니까 반등해도 홀딩, 다시 밀려도 홀딩, 또 다시 반등해도 홀딩. 이분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교육을 전달해 드리니까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정석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되신 끝자리 8434님의 질문 이유를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더욱더 현명한 매매, 그리고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이런 점들을 좀 다시 개선을 해서 더욱더 유효한 전략으로 이어가셔라라는 의견이시니까요. 말씀해주신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금주의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평택소놈 대표님의 서적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은 질문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질문에 있어요 시간까지 만나봤고요. 앞서서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다음 주면은 4월로 접어듭니다. 4월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전망과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학 과장님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제 4월인데요.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4월 증시에 대한 전망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4월의 어떤 전망, 그리고 이제 지수를 보는 포인트,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코스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이런 어떤 특성, 메커니즘 뭐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4월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지수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2200선과 2100선의 그 어떤 방향성 기준을 놓고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쪽이 먼저냐 그 싸움이에요. 어느 쪽이 먼저냐.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테마 그리고 다른 모든 테마, 이거의 어떤 순환매 양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테마가 원이라고 그러면 다른 모든 테마가 디어더죠. 디어더. 원 디어더예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계속 관찰해 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테마가 잘 가면 다른 테마들이 죽고요. 미세먼지 테마가 죽어버리면 물론 단기적인 거죠.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또 다른 테마 중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풍선 효과라 그러죠. 이렇게 풍선이 동그랗게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그 코스닥이 원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트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2200선이 여기에요. 2100선이 여기입니다. 현재는 이제 2140이니까 뭐 중간에서 봤을 때보다 약간 낮죠. 왜냐면 2150이 딱 중간 아닙니까? 왜냐면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를 위해서 방송을 합니다. 전문가 자신을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청자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직전문가들 방송촌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한 30분을 떠드는데 도대체 그래서 뭘 어쩐단 말이냐, 뭘 어떻게 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노출이 목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도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 과감하게 예측해드렸고 명확하게 기준 설정해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2200선 쪽으로 가까울수록 반등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200선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2200을 넘어가게 되면 뭐 이 구간을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갈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2100선으로 가까워질수록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밑으로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2100, 뭐 60, 70, 80 올라갈수록 2200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시장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정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비정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구분 못해요. 웬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시장의 어떤 그 상태 파악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반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현재 그 2140인데 뭐 2120, 2110 이러면 2100이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자, 2200선으로 갈수록 그쵸. 근접 갈수록 2200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또 2100선 쪽으로 밀수록 2100선이 깨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뭐 상식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2200 도달하는 거고 또 조금 내려오다 보면 2100을 도달하는 것 그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그 트렌드에 대한 어떤 그 탄력도는 뭐 사실상 똑같은 컨셉인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2200을 돌파 한들 저게 뚫어버려갖고 2월 25일 이 고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뚫고 그냥 계속 날아가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까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하겠는데요. 반대로 2100선이 이탈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걸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60포인트 더 올라가면 2200 가는 거고 40포인트 밀리면 2100이 깨지는 거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한 주간 어떤 때는 뭐 등락의 범위가 뭐 한 20, 30포인트 이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7, 80포인트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적으로 제가 그 기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제 원디어다라고 말했냐. 현재 시장의 중심 테마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테마에서 계속 거기서도 이제 돌고 돌아요. 미세먼지 테마가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뭐 무슨 뭐 필터도 있고, 뭐 무슨 뭐 아주 뭐 갖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때에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보느냐, 다른 테마를 보느냐, 저기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전략을 좀 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물은 철저하게 개별주 테마주에 집중 매매하세요. 무슨 얘기냐? 우량주보다는 물론 다음 주에 우량주를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량주를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여기서 2200선을 넘어서 정말로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지수가 간다. 그럼 그때 우량주 잡아도 늦지 않아요. 그때 따라잡아도 얼마든지 시급합니다. 우량주는 개념이 뭡니까? 속도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수익 내려고 들어가는 게 우량주잖아요. 반대로 개별주는 어떻습니까? 위험하지만 단기에 큰 수익 내고 싶어 들어가는 게 개별주 아닙니까? 그래서 현물은 철저하게 개별주 또는 테마주로 집중 매매하자. 자, 그럼 개별주는 뭐냐? 우리가 우량주가 아닌 나머지 종목들을 개별주라고 합니다. 이건 평택촌님의 기준이에요. 저는 우량주에 대한 개념이 코스피는 시가총액 100, 코스닥은 시가총액 50까지입니다. 이것만 우량주. 나머지는 다 개별주입니다. 그럼 테마주는 뭐냐? 일종의 이슈가 있는 종목군이라고 봐야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세먼지 또는 다른 테마들. 그것만 집중하자 이거고요. 그럼 파생은 어떻게 하느냐? 선물 옵션은 기본적으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정확하게 매도 포지션이죠. 매수보다는. 옵션은 뭐냐? 일종의 이제 콜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푸시 되는 거죠. 그래서 해주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 어차피 여기서 제가 볼 때 크게
바운딩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혼조세 구간에서 양방향면, 그러니까 뭐 선물이든 옵션이든 이건 좀 심하게 올라갔다 싶고 할 때는 잠깐 매도 쳤다가 또 이거 너무 많이 빠졌나 싶을 때는 매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방향과 상방향을 이제 반복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만약에 선물이나 옵션이나 하방향을 구사했어요. 하락에 베팅했단 말입니다. 근데 쭉 흘러 내려가면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찌글찌글하다고요. 이거는 가는 것도 아니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양방향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사항도 나가고 알려드리겠지만 4월 20일에 제가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주부터 알려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일정을 비워두라는 거예요. 일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서울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건 명백합니다. 차트 한 번 더 볼까요? 주식은 그래요. 사실 저는 언젠가 제가 책을 하나 자서전을 쓰려고 그래요. 네, 내 인생은 현재형.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주식 전문가 오래 했잖아요. 항상 서글픈 게 있어요. 이 주식 전문가라는 이 직업은 과거에 아무리 잘 맞춰도 소용없어요. 미래에 적중할 거를 약속해도 소용없어요. 항상 현재 맞춰야 돼요. 스포츠맨들은 통산 기록 갖고 영원히 스타로 남잖아요. 가수들은 노래 한두 곡 히트 잘 치면 그걸로 30년을 울고 먹잖아요. 근데 이 직업은 과거에 아무리 적중해도 소용없어요. 항상 현재 잘 맞춰야 돼요. 미래 필요 없어요. 일단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트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참 그래요. 작년 2월 초에 코스피 대사라고 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차트 이론도 그런 시그널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얘기한 적 없어요. 저희 스태프들한테는 2월에, 측근들한테는 3월에, 다수의 시청자들한테는 4월부터 저는 이미 2,000선 깨진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작년에. 엄청나게 빨리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 해드리겠는데요. 저 지수 있지 않습니까? 저 지수 2,600선. 저거 구경하려면 다시 볼 수도 있겠죠. 죽을 때까지 안 오진 않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아무리 빨라도 3년, 아무리 빨라도 길면 7년 정도 걸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예를 들어서 2월 25일 고점을 제가 딱 찍어드렸잖아요. 여기서. 그죠? 확률상으로는 저거 다시 넘기가 어려워요. 설령 넘다 한들 절대로 계속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도 갖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자면 너무 설명이 기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그래도 방송 출연하기 때문에 요즘 근거를 많이 제시하는데, 저는 보통 옛날부터 근거를 제시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전문가예요. 왜 그러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근거가 아무리 논리적이면 뭐합니까? 적중하면 착한 전문가 되는 거고 실패하면 나쁜 전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근거를 제시를 안 했어요. 왜? 제시가 해서 아무리 논리적이면 뭐예요? 빠지면 좋고 틀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제가 그나마 서울경제 TV에 오면서 많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 TV를 언제까지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많이 출연을 해드리겠고요. 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초순부터 2월 하순까지 제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거 공개적으로 밝히고요. 사죄드리고요. 앞으로 반드시 만회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맞을 때는 맞았다고 얘기했지만 틀릴 때는 틀렸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게 남자답고 인간답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의지를 더 북돋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되고요. 아마도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4월 강연회 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4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망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2200선과 2100선의 방향성 좀 기준을 두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은 미세먼지 테마와 다른 모든 테마의 순환매로 좀 보시면서 그 안에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저하게 개별주와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집중해서 매매하시면은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수익 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1시간 동안 금요일장 이어갔는데요.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하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학 과장님과 함께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봉수 선생님, 이강미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까지 하고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